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제 양력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버클리 대학에서 소재 및 설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야말로 이제 융합형 인간인데 소재도 개발했고 또 이제 요새는 로봇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제가 최근에 이제 CRC 융합선도연구센터는 한 7년 정도 한 100억 규모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냈고요. 이제 컨버전스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융합 분야의 연구재단 연구가 되겠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그 로봇 쪽에서는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그리고 소재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은 융합형 인간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과학자이자 예술가이기도 했고 의학자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문이 통합해 있다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쭉 가면서 학문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는 이 통합되는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학문이. 그래서 이 통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 강연을 받고 좀 고민을 했는데 더 많이 불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제 전공 학과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AI 로봇과 불교라는 주제로 본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사라지고 점점 융합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AI는 모든 분야에, 심지어는 약을 개발하는 분야까지도 AI가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AI 분야를 새로운 기초 기술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활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둬서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100조를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AI 쪽을 키우겠다고 어떤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이 투자하는 기업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분야로 이 AI를 잘 융합시켜서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융합 분야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 이제 원융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가 예전에 1600년 전에 이미 원융 사상을 설파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교리들을 하나로 통섭시켜서 가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불교에서는 1600년 전에 있었고, 또 중도 사상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변화와 혁신에서 중심을 잡고 간다, 이런 건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잘 일맥상통하는 저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빛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머클리 대학의 루이스 랭캐스터 교수가 상당히 그 고려 대장경 연구로 오랫동안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이분이 특정 분야의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더는 해법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만 대장경을 이미지화해서 VR, AI 기술을 적용하고 불교학과 역사학을 융합시켜서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최신식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도 이런 방법을 써서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융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융합은 어떤 특정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해법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최근에 도달한 이제 저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8만 대장경을 보자면은 이미 가야산 중턱에 위치해서 습기 많은 동남안 방향으로 차단하고, 여기에 앞면과 뒷면의 건축학적으로 창의 크기가 다른 건 이제 우리 유체역학 쪽에서 말하는 베르누이의 공기순환 원리를 이미 적용을 했고, 또 남향에 위치해서 풍부한 일조량을 보장했고요. 또 이게 있다 보면은 균이라든지 이런 게 곰팡이가 쓸면서 대장경이 이렇게 변질되거나 또는 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수치나 석회, 모래들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습기를 조절해서 역사, 지리, 건축, 불교, 유체역학, 지구과학, 이러한 다양한 지식이 이미 융합이 돼서 불교에 적용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벤치마킹한 이제 막시 로봇이라는 건데, 어린애들을 위한 육아 이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보면은 신경정신학 분야의 학자도 들어왔고, 또 교육 쪽에 아동 발달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분야도 참여해서 다양한 전공 분야가 참여를 해야만 이런 쓸모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동차와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들어가고, 사실은 최근에 네이처 논문에 보면은 지금에 있는 모든 기술들은 로봇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시작이고요. 로봇 분야가 20년 됐지만 정체돼 있다가 AI를 만나면서 약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되면서 이런 그 돌봄 로봇, 의료 돌봄 로봇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이런 분야에서도 향후 AI 로봇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어, 여기 있는 로봇은 실제 로봇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의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로봇은 이미 그 용어가 체코슬로바키아 차페크가 만든 희곡에서 처음으로 해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앞으로 이제 AI가 화이트 칼라를 대체한다면 로봇은 블루 칼라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현재 매년 한 12.3% 평균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 중심으로 로봇이 가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서비스 로봇 쪽으로 더 많이 치중해서 커지지 않을까. 특히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이제 로봇의 역사인데 뭐 이걸 분류하자면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현재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이제 영국의 엔지니어 아트가 하는 아메카가 가장 이제 앞서가 있다고 하고 인간의 움직임을 가장 모방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인간처럼 보이고 모든 면에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고 사이보그는 600만 불 사나이에서 나왔듯이 일부 기계, 일부 사람이 일체돼서 만든 걸 이제 사이보그라고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이제 참나를 찾아서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슈가 앞으로 점점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SK 하이닉스랑 무인 반도체 공장에 이제 순찰 로봇 쪽에 센서를 넣어서 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게 2년 전부터 이미 무인 공장을 하면서 이 스팟 로봇이 다양한 센서를 탑재해서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온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또 사번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신호등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공장 안에서 예전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최근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캠퍼스에도 한번 가져온 적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이상하게 로봇계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챗GPT가 지금은 뭐 인간의 고유 분야라고 생각했던 창의성 분야에서도 이제 활약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인공지능 미드저니가 그린 오페라 극장의 그림인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습니다. 1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가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창작성 부분에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왼쪽은 실제 구미 대둔사 삼장 보살도고 오른쪽은 제가 한번 미드 전이를 통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최근엔 좀 더 실사에 가깝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불교 단체에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서 해보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예전에 이것도 만든 겁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그 넷플릭스부터 페이스북 10개월, 뭐 인스타그램 2.5개월, 아이폰이 74일인데 100만 사용자 달성에 걸린 시간이 챗GPT가 5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59조 정도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엑스포넨셜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불교 분야에서 AI 로봇이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페퍼 로봇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목탁
북을 두들기고 법문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고, 위에는 이제 마인드바라는 로봇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 용천사에서 세널이라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 스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습니다. 이거는 그 용천사에서 스님하고 IT 쪽하고 기업하고 해서 이런 스님을 해서 고승의 설법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을 통해서 불자들의 고민과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건데, 뭐 조주 스님이 얘기한 끽다거처럼 뭐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끽다거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네가 엄마보다 어리니까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을 했고, 일본에서는 보니까 이제 오사카 대학 교수님이 100만 달러로 14억 정도 되는데 이 관세음 보살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불교는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기계든 고철 한 조각이든 나무이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만드셨고, 어, 개발 동기는 이제 젊은 세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청소년 전법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로봇 스님이 좀 있으면 많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무섭게 생겼죠, 근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니의 아이보라는 로봇인데 1999년에 만들어서 2006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수익성 악화로 소니에서. 그래서 한 2014년까지 그 AS 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AS 센터가 닫으면서 더 이상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찰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로봇견도 하나의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뭐 어릴 때 우리가 아톰이나 이제 마징가 제트,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인데, 일본에서는 로봇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했으면서 이제 장례도 치러주고 또 부품 장기 같은 거는 이제 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다시 2018년인가 다시 2세대 아이보가 나왔죠. 그래서 좀 더 진화가 됐는데 한 대당 한 250만 원 그 정도 돼서, 저도 이제 개를 좀 집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똥을 많이 싸가지고 이제 못 키웠는데, 이런 개를 하나 좀 드릴까 아직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직까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가성비가 좀 낮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AI랑 결합돼서 네, 뭐 괜찮습니다. 예. 요새는 이렇게 뭐 통신을 해서 예,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AI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 개를 키우는 사람의 습성을 인식하고 자기도 알니까 그 이름 부르면 오고 뭐 이렇게 지금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이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로봇이 이제 사실은 한 2037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요새 AI 발전 속도로 보면은 더 땡겨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결국 인공지능도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심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발전하느냐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탑재하는지 뭐 이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또 뭐
마음의 AI라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불교와 연결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그 레이즈 커즈와일이라고 미래학자가 했는데 현재는 약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번역기나 시리나 빅스비를 쓰고 있는데 한 2040년 경에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싱귤러리티 포인트 특이점이 온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그동안 쌓아온 수십만 년에 걸친 지적 수준을 초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3단계가 이제 초인공지능 해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인간 2060년쯤 되면 인류의 지성을 다 합친 지구상의 인류의 지성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 해서 뭐 예전에 공룡이 멸종한 게 인류 때문에 멸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는 AI 때문에 멸종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2단계가 되면 어, 이제 동물은 뭐 아까 말한 공룡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너무나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단계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기능을 제한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기 희망하기 때문에 욕구를 불충족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막 무제한에 개발했을 때는 로봇을 하나의 인격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만들고 이제 중국은 일단 만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는 확실히 중국이 앞서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간에 있고 그래서 뭐 법인에도 인격 법인 번호를 주듯이 로봇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권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예전에 개발한 빅도시라는 로봇인데 사실은 이제 얼음판에서 안 미끄러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왜 개를 발로 차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항의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HRI라고 해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 분야가 상당히 이제 좀 떠오르는 또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너무 인간을 닮아가면은 굉장히 불쾌해진대요. 처음에 봉제 인형 수준에서는 괜찮다가 완전히 인간 같지 않은데 인간하고 닮으면 불쾌하다가 완전히 인간하고 닮아지면 괜찮아지는 그런 게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는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 문제로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 AI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샘 물트만이라고 오픈 AI의 창업자는 이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2017년에 이제 이런 세계적인 CEO들이 모여서 아실로마 AI 원칙을 만들었고요. AI의 결정권을 넘기는 건 인간이 판단한다. 그리고 AI가 요새 프로그래밍도 하고 AI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건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기 개발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나 조직이 아니라 인류의 이익을 위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23가지 AI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이제 좀 예측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곳에 쓰여야 된다는 그런 윤리 문제가 좀 대두하게 됐습니다. 이미 사실은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AI 포라든지 AI 로봇계, 총을 탑재한 개라든지 탱크, 전투기들이 이런 무기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로봇이 이제 로봇끼리 싸우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PC방에서 많이 숙련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북한하고 싸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윤리 문제에서 불교의 역할이 어떨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이미 21년에 이분이 인도 분 같은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불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AI 로봇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기술적 우수성만 있으면 되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 우수성도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계의 깨달음, 머신 엔라이트먼트라고 했는데 이 불교에서 이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만물이 연기법에 의해서 상호 우존적이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로 간다. 이렇게 고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상당히 불교에서 이미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가 TV에 불교 불상을 이렇게 TV 하면서 TV도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화두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품은 TV도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분이 불자였던 것 같은데 이런 물음을 던졌고요. 이거는 뭐 구자무불성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개도 불성이 있나요? 하고 조도 스님한테 했더니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있다. 뭐 그러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 이 분별심을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에서 불성이 있는가? 깨달음을 얻은 인공지능 로봇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교 영역에 진출한다면 이 모든 그동안 수천 년간 축적된 불경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배도 할 수 있고요. 뭐 무건수행, 면벽수행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편견이 가급적 없는 인공지능이 된다면 어떤 불성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인류명랑 보고서에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이 로봇 스님이 본명이 임명 스님인데 임명 스님이 어, 어느 순간 이게 깨달음을 얻어서 초월을 해서 스스로 이게 오작동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깨달음을 얻은 로봇 스님이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열반에 든다 이런 내용의 주제로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마 2040년쯤 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페이스북 AI 과학자의 얘기로는 단지 뭐 말 못하는 컴퓨터에 지나지 않는다. 기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거를 이제 스스로 실행하도록 주입한 것을 실행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 인간의 창작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없던 걸 만들어낸 걸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로봇은 인간하고 달라서 욕망과 집착을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다. 따라서 윤회가 없는 로봇은 해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논문을 낸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게 집착하는 모습이 아닌가. 과연 윤회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로봇이 점점 인간과 닮아가면서 결국 AI가 뇌죠. 이랬을 때 이게 과연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논쟁을 벌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 일본의 오사카대 교수가 한 말처럼 불교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계든 뭐 고철 덩어리든 나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결국 이 로봇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더 불교에 대한 전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사찰에서 좀 활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감시 기능 얼마 전에 이제 그 고은사가 이제 천년고찰이 화재로 전소가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뭐 불꽃 감지 센서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순찰 로봇이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런 안전 로봇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사찰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법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굉장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 법회라든지 청소년 법회 때 이런 로봇이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전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명상 로봇으로 해서 이렇게 선과 명상 수업을 할 때 로봇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조는 사람은 인식해서 가서 죽비로 한 대 때린다든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AI 발전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제작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은데 지금 굉장히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불교 쪽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각원에도 이런 로봇이 한 대 있어서 뭐 법문은 대신은 하면 안 되겠죠. 스님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보완하는 역할로 이제 안내를 한다든지 지키고 이제 있는다든지 뭐 바닥 청소를 좀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산에 가면 이렇게 사찰에 보면 큰 개들이 있잖아요. 도둑 지키는 개들이 있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그 사족보행 로봇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신 좀 불전함을 좀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잘 만들어 보면은 저희 과에서 불교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게 AI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뭐 우리 학교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가 그 CRC를 이제 치안 쪽에 융합을 해서 과학기술을 하고 융합을 해서 어떤 연구센터도 했지만 우리 학교에는 인문사회 쪽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과학기술 쪽 이공계랑 융합을 하면은 새로운 경쟁력을 갖고 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도 살리고 우리 또 이공계도 살리고 이런 융합을 저희 학교는 해야 되고 항상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 경쟁 분야가 새로운 엣지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융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고 뭐 융합이라는 건 일단 해보니까 사람 간에 이게 마음이 또 통해야지 이게 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가지고 자주 만나고 이래야지 이게 마음이 통해야지 이게 융합이 잘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파이자형 인간이 예전에 T자형이었는데 제너럴하게 알고 한 분야를 깊이 하는 분야인데 요즘은 파이자형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야 갖고는 안 되고 두 분야로 가야 되고 또 이게 수명이 예전에는 뭐 30 플러스 30 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남은 시간은 자녀 시간이었는데 이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30 플러스 30 플러스 30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2모작, 뭐 3모작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과 어떤 분야를 잘 융합해서 한다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AI 로봇 분야도 불교와 융합해서 또 불교 중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